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토크 사이다입니다. 이솝우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와 여우, 늑대가 사슴 한 마리를 사냥을 하고요. 사자가 먼저 늑대에게 네가 한번 공정하게 나눠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늑대가 공평하게 정확히 3등분을 했더니 화가 난 사자가 늑대를 잡아먹습니다. 자, 이어서 여우에게 공정하게 한번 3등분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여우는 꼬리만 챙기고 나머지 몸통을 사자에게 줍니다. 경제방송에서 무슨 이솝우화냐 싶겠지만 이번에 방한했던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요. 무기도사라고 하고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한 의지 그대로 보여줬고 또 방위금 분담금 협상에서도 양보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팩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완화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여전히 그들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한 무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한 무역과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마치 여우처럼 그들을 웃게 하면서 우리가 챙길 것은 챙길 수 있는 그런 묘안은 없을까요? 잠시 후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국 통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 산업연구원 문종철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한미 FTA 일단 안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국가의 수장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는 물론 단어나 무슨 말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뉘앙스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뉘앙스 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완화된 분위기가 느껴지긴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나온 발언이 좀 생각보다 약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장부를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대규모 군사시설에 대한 투자와 많은 무기를 사주기로 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분이 말을 가려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걸 사줘서 감사하다 이 말을 이끌어내기까지 우리 정부가 대체 어떤 선물을 주었을까? 아시겠지만 무기 구입비는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대외비 내용인데요. 네. 이 내용에서 얼마나 어떻게 어느 기간 동안 무엇을 사준다고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해서 한미 FTA에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이걸로 어느 정도 벌충할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나온 상황이다 보니 FTA는 대외적으로는 이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미국이 이번 방안 중에 사실상 무기를 통해서 얻어갈 건 다 얻어간 것 아니냐 이런 염려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한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연구위원님의 평가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를 지난번 이제 합의 때 우리를 이제 FTA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성공을 했으니까 굳이 이제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제 남은 거는 실무진들한테 이제 맡기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이렇게 FTA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줄 메시지는 다 줬다 이미.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협상 테이블까지 끌어냈다. 이제 거기까지 했으니까 자기는 이제 성공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거는 FTA 폐기라는 단어를 본인의 입으로 직접 말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였었거든요. 일단은 그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방금 연구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 이제는 실무진들이 알아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나 보네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상 폐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폐기라는 단어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지금 미국 재계에서도 이 한미 FTA 폐기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미 양국 간의 관계에서 균형추가 미국 쪽에 맞춰져 있다고 한들 한국이란 나라를 미국이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경제동맹으로도 마찬가지이고 군사적인 문제에서도 한미 간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사에 남을 위인이 될 생각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게 항상 걱정거리긴 한데 지금 무기 구입을 통해서 당장 얻을 만한 것들을 얻은 마당에 폐기라는 부담스러운 단어를 굳이 입에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철저히 비즈니스 관점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기 수입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 물밑에서 무기를 우리가 조금 더 구매하기로 좀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말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추정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 무기를 구매함으로써 그동안 미국이 불평으로 내세웠었던 무역 적자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또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궁금한 거는 추가적으로 더 얻어가고 싶어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 아마도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무기 구입에 협상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의 이제 무역 적자를 줄이기는 했지만 본인 이제 생각으로는 그건 그거고 또 FTA는 FTA다 이렇게 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구입하는데 합의를 본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제 FTA는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와 일자리를 뺏어가는 나쁜 협정이기 때문에 네네. 여전히 이제 압박의 강도를 이제 늦추지 않고 이제 아마도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는 다시 이제 FTA에 대해서 또 강한 이제 비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게 원래 협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줄 테니 너희가 그동안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던 것을 좀 해결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걱정했던 자동차와 철강이라는 것을 어떤 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실 정부에서도 무기에 대한 선물 카드를 꺼내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데 무기는 무기고 FTA는 또 FTA고 근데 모든 걸 다 가져가려는 모습처럼 보여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욕심쟁이에요. 잘 알려져 있지만 이게 협상의 과정을 잘 보시면 트럼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협상의 전략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 때 있었던 상수리 제도와 비슷합니다. 당시에 상수리 제도라는 게 지방에서 호족 세력들이 너무 권한이 강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장자들을 수도에 머물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한미 FTA가 지금 이 호족 세력들의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무기와 FTA 양손에 쥐고 어느 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손에 있는 걸 압박하는 방식으로 둘 다 얻어내려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추진된 바가 없고 네네. 무기 구입을 통해서 적어도 방안을 통한 성과는 이루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좀 자제하는 듯한 느낌을 준 것이고요. 오늘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연설이 시작이 되는데 네네. 여기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려오고 있는 소식을 들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국회에 도착은 했고요. 아직 연설 시작은 안 했다고 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생중계는 해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내용 들리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무기로요.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구원님? 사실은 우리도 이제 무기 협상을 합의한 거는 이제 이미 이제 합의가 끝난 상태니까 이쪽은 네네. 이제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FTA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제 지금까지 준비해오던 기조대로 쭉 이제 준비를 해 나가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협상 압박에 이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산업계에서 분위기는 전혀 어떻습니까? 산업계에서는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이제 FTA하고 관련해서 특별한 말이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또 안심을 할 수도 없는 게 설령 이제 오늘 국회 연설에서 아무 얘기가 안 나왔다고 해도 또 이제 다음 일정이 이제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네네. 가는 비행기 안에서 SNS로 무슨 말을 할지 아니면 또 중국에 도착해서 아니면 이 순방 일정이 다 끝나고 이제 미국으로 귀국을 해서 이제 무슨 말을 할지는 이제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계에서도 사실 저는 계속 왜 이주호 앵커가 무기 얘기만 계속하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산업계에서 안심이 만약에 됐을 때에는 우리가 무기 수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으니 그러면 자동차에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져야지 산업계에서는 이제 좀 안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을 보아니 이 선물 카드를 너무 빨리 꺼내든 탓에 효과도 못 거두고 오히려 FTA는 FTA대로 하고 무기는 무기대로 사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글쎄요, 우리 정부가 저는 그렇게 순진하게 협상에 임했을 거라고 네네.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도 자동차나 철강 쪽으로 번져나갈 그런 압력들을 사전에 뭐 소위 요즘 말로 시쳇 말로 쉴드를 치는 차원에서 네. 아마도 무기 구입 카드를 먼저 꺼내들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을 먼저 양보하지 않았느냐. 네네. 자동차에서 너희 자동차가 안 팔리는 건 연비가 안 좋아서이지 네. 우리가 수입에 어떤 문제를 두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협상 전략을 짤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만 너무 해도 안 되니까요. 이번에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누군지 알아챘어요. 그렇죠. 딱 보고 바로 알아챘어요. 그리고 또 뼈 있는 인사말을 하기도 했고요. 여기 그 청와대 환영식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본과 우리나라를 차례로 거쳐가면서 보인 모습을 보면 사람들하고 인사를 길게 나누지 않습니다. 보면 그 어제 위안부 할머니와도 아주 짧게 허그를 하고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도 그렇게 길게 악수를 하지 않았던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실상 한미 FTA의 키를 쥐고 있는 한국 측 카운터파트를 만나서는 네네. 한 7초 정도 악수를 길게 하면서 지금 이 대화를 장면입니다. 나눴다는 굉장히 거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때 나왔던 그 의미심장한 말이 또 하나 있었어요. 당신 일할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말을 건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번 붙어볼까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네네. 우리 한번 잘해볼까 이렇게 뭐 낙관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사업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누구와 어떻게 담판을 지어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한 반증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 트럼프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무역을 하기 위한 협상의 준비는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긴 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계속 밀어붙이는, 물론 분위기는 좀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면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한미 FTA 개정 협상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또 서두른다고 그게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본국에서의 절차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개정 협상의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압박의 강도에 관한 그런 암시를 하는 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테니까 각오는 해둬라라는 뉘앙스로 한 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 연설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예. 크게 맥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압박의 강도가 얼마나 거세질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예. 물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 우리가 듣지는 않았으니까요. 예상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연구위원님께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자동차나 철강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마치 일본에다가 얘기한 것처럼 뭐 대놓고 이제 무역이 그동안 불공정했다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우리의 어떤 이제 개방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국내 규제에 대한 이제 개정을 요구하는 식으로 해서 문호를 넓히는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워낙 계속 있었던 이야기여서요. 혹시 특별한 이야기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 가능성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오늘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1주년 되는 날이잖아요. 네. 오늘 한국의 국회에서 연설을 하지만 이 메시지가 향하는 곳은 미국일 겁니다. 철저하게 내수용 메시지가 될 텐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뉴욕에 가기 전에 미국 동부에 베들레헴 스틸이라는 폐 공장이 있어요. 네. 지금은 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공장입니다만 남아있는 흔적의 유적지처럼 그것을 보존하면서 앞에 이런 간판이 쓰여져 있습니다. 한국의 포항제철 때문에 망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 사실을 되짚어 보면 네. 최근 한 30년 사이에 세계 철강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중국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화살을 단순히 한국의 특정한 회사로 돌리는 건 사실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표지판을 세워두었느냐, 미국이 노리는 바가 무엇이냐는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거든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국회 연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그리고 러스트벨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을 달랠 수 있는지 그걸 염두에 두고 아마
연설문을 작성하고 연설에 임할 것이고요. 트위터에 또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네. 내가 순방하는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위대한 협상력을 가지고 순방에 임하고 있다. 이게 자평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내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근거를 마련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에서 순차적으로 얻어간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고 앞으로도 받아올 선물이 많다 이런 것들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그 경제 수장들과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일본 자동차가 너무 많이 팔린다. 이것도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미국에 있는 자동차 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같은 사실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특히 서부에 가면 미국 차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네. 연비가 좋지 않고요. 기름값이 많이 들거든요. 또 서부는 기름값이 좀 비싼 지역들이 많고요. 네. 그런데 그 일본의 하이브리드 차 중에 미국에서 그 자체 투표로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차로 뽑힌 그 차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차가 그 미국 사람들의 농담으로는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 스포이드로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가는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붕붕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연비가 좋은 차를 만들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차를 잘 만드는 게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압력은 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FDA 개정 협상의 개시 절차를 진행하기로 협상한 상태예요. 우리나라와 미국은요. 지금 어떤 단계가 남아있는 상태고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제적 타당성 검토 후에 이제 그 이번 주 금요일에 공청회를 이제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는 거기에 이제 기반해서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 보고를 통해서 이제 개정 협상으로 나가고 미국은 이제 미국대로 또 의회에 이제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이제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연방 관보에 이제 공지하고 공청회를 통한 다음에 협상 개시 30일 전에 이제 그 목표를 공개한 다음에 이제 그 양국의 이제 개정 협상을 개시한다는 선언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총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일단 개정 협상 개시 선언까지만 해도 한 3개월은 이제 넘게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이제 서로의 입장을 이제 확인을 하고 또 조율을 하고 할 테니까 네. 아마도 1년은 충분히 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제서야 이제 협상을 시작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절차를 밟는 기간.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개정 협상이 그러면 3개월 후에 딱 들어가게 됐을 때 가장 처음 손댈 것이 아마 자동차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정설처럼 들려요. 뭐 제 생각으로는 이제 자동차와 철강 이제 양쪽이겠죠.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미국의 무역 관계에서 가장 이제 그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가 큰 부분이고요. 네.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트럼프의 이제 그 지난번 선거에서의 지지 기반이자 이 라이트하이저 그 대표의 이제 자기의 기반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놓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내놓는 대응 논리가 오히려 이제 관세가 철폐되고 나서 이제 그 우리의 수출이 줄었다. 즉 FTA하고 그 자동차 수출, 그러니까 자동차 무역 역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주의를 해야 될 게 이제 미국 쪽에서 역공을 당할 수가 있거든. 그럼 너네는 왜 FTA에 집착을 하느냐?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슬기로운 답변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뭐 미국의 이제 요구는 아마도 이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개방을 요구를 할 것 같고 뭐 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은 이제 그 우리가 옛날 일본의 80년대처럼 수출 자율 규제 를 뭐 암묵적으로 이제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미국 내 이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미국 내 투자와 이제 고용을 늘릴 걸 요구한다든가 그런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철강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예. 철강은 우리나라의 철강 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를 좀 크게 맞았던 최근의 경험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FTA를 통해서 뭐 철강에 대한 관세를 높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을 때 어차피 지금도 수출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격이 커집니까? 아니면
별로 영향이 없습니까? 뭐 이미 이제 그 철강 같은 경우는 FTA를 하기 전에도 관세가 철폐되는 상황이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사실 FTA하고 철강은 사실 큰 그 상관관계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굳이 관세를 올리지 않더라도 미국이 쓸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그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고도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무역 구제 조치, 그러니까 네네. 반덤핑이라든가 상계 관세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그 충분히 견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런 쪽을 좀 더 빈번하게, 그 다음에 더 강력하게 이제 더 쓰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 미국이 이제 의존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의존할 수 있는 수단이 그거고, FTA의 이제 그 개정은 조금 더 뒤의 일이니까 아마 이쪽이 점점 더 이제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손 쓸 수 있는 부분은 먼저 또 예. 손을 쓰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미국의 통상 압력이 사실 이렇게 FTA로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이프가드 조치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기업이 이 한국 기업이 너무 돈을 많이 법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좀 불공정한 것 같아요라고 제소를 하게 되면은 그래? 그럼 한번 판단해 볼까라고 해서 수입 제한하자 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세이프가드인데요. 그 세이프가드가 세탁기에 이어서 반도체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요. 지금 반도체가 그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한국산 반도체에 그래서 눈썹을 치켜 세우고 보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 회사 테스라인데 이 테스라사가 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한국의 그 회사들이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제소를 했어요. 관세법 337조의 근거를 두고 제소를 했는데 지금 일단 뭐 판정을 해야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만에 하나 정말로 삼성 반도체 제품이 그들의 기술을 베꼈거나 침해했다 이렇게 판정이 나버리면 여기에서 수입이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조치냐면 네. 단순히 반도체 자체의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간 모든 제품의 수입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컨대 한국산 스마트폰 안 돼.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이런 제품 안 돼. 이렇게 나와버리면 타격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하는데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는 한국이 미국에서 너무 많은 돈을 벌어가는 것들에 대한 불만입니다. 해서 우리가 굉장히 긴장하고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거기 네.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하자면 네네. 그렇다고 해도 이제 미국 국내 생산으로 현재 미국의 수요를 다 충족을 못 하거든요. 네. 어차피 반도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런 판정이 나도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이제 그런 미국의 의도는 뭐냐면 지적재산권 문제를 이제 걸고 넘어져서 그 반도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당 자기네가 이제 더 취해가는 거를 좀 더 이제 늘려보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태양광 전지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만 남은 상태입니까, 지금? 근데 그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가 그 세탁기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 세탁기가 잘 팔린 것이 우리가 불공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산 세탁기가 별로 제품의 질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이프가드 조치가 거의 발동될 것으로 거의 향하고 있잖아요. 예. 태양광 전제도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결정이 날 것 같아서요. 사실 아마도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양광 전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 수요의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미국의 이제 에너지 기조가 예전에 이제 친환경에서 다시 이제 그 기존의 전통적인 이제 석유화학 에너지로 이제 가는 그런 좀 기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물론 이제 미국의 이제 통상 압력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미국의 수요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좀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와닿지 않는데. 그러니까 수요 변화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그 수요 변화를 보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수출량이나 이제 생산량을 이제 조절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새로운 시장을 이제 개척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생존의 방향을 이제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태양광 전지 업계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간략하게만요. 이렇게 미국의 통상 압력은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또 거세지겠죠. 그런 가운데 진행될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희가 지금까지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좀 건설적인 이야기로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뭐 저는 당당하게 원칙대로 임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통령께 이제 그 우리가 돌아가는 배를 불태울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는 네.
폐기까지 가도 한국 정부도 여기에 그래 정 안 되면 폐기하자 이런 단어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 정부가 뭐 잘해준다고 해서 많이 얻어내고 우리가 뭐 그들을 야박하게 대한다고 해서 얻을 게 줄어들고 이럴 상황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그 융숭한 대접을 받고 아카사카에서도 잉어밥을 통째로 연못에 뿌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네네. 이분은 그냥 원하는 걸 얻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당당하게 그 과정에서 담대하게 그 임하고 여기에서 그 무기 구입을 하는데 들어갔던 그 수많은 돈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평택기지 건설에 들어가는 10조 원에 이르는 우리 정부의 부담 이런 것들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의 영역을 좀 넓혀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문종철 연구위원도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한미 FTA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저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이제 한미 FTA는 미국이 손해를 보면서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이제 협정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마치 바짓가랑이 잡듯이 이제 매달릴 거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이제 한미 FTA의 그 유지에 너무 이제 집착을 해서 이제 너무 많은 걸 내주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기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폐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다시 이제 그거를 이제 부활을 시키려면 다시 의회 비준 절차부터 밟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권한을 달라고 이제 통상교섭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신중하게 그러니까 미국한테 우리가 아쉽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이제 한미 FTA를 이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재협상도 이제 바라보고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막 국회 연설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 내용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파노라마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